Q&A 질문 좀 있어서 질문 네네.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화면에 질문 좀 띄워보겠습니다. 공동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 2명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 회원분이 이제 여쭤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뭐 1명일 경우도 있고 2명일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미성년일 경우도 있고 전체가 미성년일 경우도 있고 그럼 미성년자는 이제 보통 법률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라고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아까 제가 강의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임의로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요. 다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한 이제 법률 행위이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 망인의 배우자가 자녀들의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하게 돼요. 이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을 엄마와 또는 아빠와 자녀들이 나눠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또 엄마와 아빠가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서로 이해가 다툼이 있다. 이해상반행위. 이때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하고요. 미성년자인 자녀마다 특별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 망인이 아버지였다면 부계 혈족 중 가까운 친척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면 자녀들은 보통 아빠 쪽에서 대리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모계 혈족 중에서 가까운 친척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만약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뭐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특별 대리인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 대리인이 모두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이거는 이제 문서로 작성하면 되죠. 거기에 상속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다. 공동상속인은 누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상속인 중에 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이 대신해서 협의한다. 이런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동산은 누가 갖고 어떤 부동산은 누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주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과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사건도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먼저 상속인 중에 한 분이 갖고 그래야지 다른 분에게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뒤에 붙여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변경이 되고 이걸 처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예전에 아마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가 이어서 또 바로 하루 만에 돌아가셔서 네. 자녀 둘만, 네네. 미성년 자녀 둘만 남았을 때도 아마 법정 특별 대리인인가요? 그때도 아마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때 이제 한 명은 미성년자 성인이고 네. 한 명은 mi성년자였기 때문에 예. 그 미성년자는 다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네요. 네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상속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모두가 분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가 누락되면 그런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분할에 참가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얘기하는데요. 친권자는 이제 미성년자의 부모,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뭐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계약. 후견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양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후견 계약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없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민법에서 새로 생긴 제도예요. 후견 계약이나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 재산 관리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거나 내가 뭐 외국에 장기간 어디로 갈 테니까 내 재산은 이 사람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건 이제 위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맡길 수도 있고요. 법원이 이제 부재자가 먼저 지정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이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분할에 참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또는 1년 이제 뭐 전쟁터에 있었거나 침몰 중에 선박에 있었거나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는 등 아주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1년인데 5년 또는 1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생사가 불분명한 후 5년 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상속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이런 네. 경우도 사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인데 네. 만약에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행방이 불명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절차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였죠.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 행방불명인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돌아가신 것도 알게 되고 그때 상속재산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할됐다고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네. 사실 굉장히 좀 낭패스러운 경우가 있을 텐데. 네네. 뭐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 돌아오신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다시 법률 행위를 또 변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너무 좀 복잡해서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망이라는 그 시점을 미리 또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또 사실 미리 준비하기도 참 애매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지만 요새는 이제 사실 재산상의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정리하시는 게 하나의 또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세제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세무사님이나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절세 준비도 하시고 재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